저기 계신 어르신들은 과연 누구를 찍었을까요? 확률적으로 볼 때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70%가 김문수나 윤석열을 찍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자, 오늘 대통령님 어르신들 만나 뵀어요. 동짓날이어가지고 어르신들 모셔서 대접하는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대한노인의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가지셨는데 요 어르신들과의 만남. 연말 연시이기도 하고 동짓날이기도 해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습니다. 이 자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만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, 정치적 성취, 문화적 성취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국민 삶의 현장에서 서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오셨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전국의 1천만 어르신께서 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끝으로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.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다. 그러면 저런 거 안 합니다. 저기 계신 어르신들은 과연 누구를 찍었을까요? 김문수를 찍었을까요? 이재명을 찍었을까요? 이재명을 찍었을까요? 윤석열을 찍었을까요? 확률적으로 볼 때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70%가 김문수나 윤석열을 찍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저기 한 뭐 200여 분 정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200분 중에 180분 정도? 170분? 170분 정도가 이 김문수를 찍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들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정중하게 팥죽을 대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. 저는 절대 안 합니다. 제가 대통령이면. 나 찍지도 않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무슨 식사 대접을 합니까? 예, 농담이에요. 농담이고.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뭐 선거 때 누구를 찍었느냐가 중요합니까?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른으로서 또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잘 봉양을 하고 뭐 그래야죠. 그러다 보면 압니까? 저분들이 뭐 저는 사실 그걸 신뢰하진 않아요. 정근자 30%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정금자 포기론, 이걸 뭐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저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. 아무리 잘해줘도 팥죽 먹고 2번 찍는다. 저는 뭐 그거를 50평생 살면서 제가 피부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분들이 일찍으로 변할 가능성은 뭐 저는 희박하다고는 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노력을 멈출 수는 없죠.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. 예, 대한노인의 어르신들 모시고 대통령이 팥죽 대접하는 저런 일정을 본 적이 없고, 뭐 선거 때는 이제 뭐 대한노인회도 뭐 열심히 찾아가죠. 뭐 대한노인회만 찾아갑니까? 통일교도 찾아가고 신천지도 찾아가고 이제 선거 때는 다 찾아가지만 막상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뭐 노인들 거들떠나 봅니까? 거들떠 보지도 않죠. 그리고 그나마 있는 노인들 일자리나 노인들 복지 뭐 이런 거 축소하지. 근데 참 저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. 특히 어르신들도. 저는 어르신들한테도 막 쓴소리예요. 뭐 부모님 뭐 이런 거 없어. 그냥 다 기분 나쁘면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국민의힘 찍어가지고 국민의힘 애들이 집권하고 나면은 뭐 노인들을 위해서 뭐 제대로 된 복지 정책 하나 하는 거 봤습니까? 제가 예전에 이제 탁골 앞에서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. 뭐 기자회견이나 집회 같은 걸 탁골 앞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, 그때는 뭐 이제 주로 보수 정권을 이제 까는 뭐 박근혜 까고 이명박 까고 뭐 이런 이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탁골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, 그러면 그 탁골에 있는 막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. 니들이 6.25를 알아? 막 그래요. 그럼 제가 가서 그럽니다, 저는. 그 어르신은 6.25 때 몇 살이었는데 그러냐. 별로 모르긴 마찬가지예요. 안 겪어본 건. 보면은 뭐 그때도 6.25 때 뭐 한 4살, 5살 뭐 이랬던 노인들이 와가지고 니들이 6.25를 아니? 그럼 뭐 당신은 아십니까, 어르신은? 저는 막 그러고 싸우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어르신은 아세요? 그때 몇 살이었는데 6.25 때. 딱 그러면 이제 그 하더니가 막 쓱 가지. 참 보고 있으면 이제 안타깝고 한심한 것이, 저 이제 탁골에 오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회 극빈층이잖아요. 극빈층. 거기 그 탁골공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. 그 탁골공원 옆에 파출소가 하나 있죠. 그 파출소 옆에서 무료 그 급식을 합니다.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. 무료 급식을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 한 그릇 이제 드시려고 뭐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 진짜 점심 한 끼 사드시기도 힘든 형편에 그 국민의힘 찍으면은 국민의힘 애들이 그나마 있는 그런 노인 복지 정책들도 다 없애버리고,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.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돈 좀 있는 사람들, 젊은 사람들은 사실 크게 데미지가 없습니다. 어르신들이 힘든 거지. 어르신들이 고통받게 되는데, 저분들이 그렇게 국민의힘 애들한테 당하면서도 끝까지
2번 찍어요. 참 답답한 일이지. 그냥 안타깝습니다. 제가 볼 때마다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,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또 소중하게 손잡아주면서 갱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참 오늘도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뭐 어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예,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정책 관련해서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의료, 돌봄 등의 이제 복지를 강화하겠다. 예, 간병비 의료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.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미 뭐 진입을 했고요. 뭐 이제 뭐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인복지 문제, 노인 일자리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다. 뭐 지금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는 은퇴하고도 거의 뭐 4, 5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의 이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차분하게 우리가 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국가적으로 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.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노인분들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노인 복지, 노인 정책을 이제 뭐 가다듬어 가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